강사는 증시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단신 반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깍두기 박사님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쭉 가지는 못하네요. 네. 네, 오늘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침에 조금 코스피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네. 한 0.56% 정도씩은 하락을 했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1% 이상 하락하면서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 낙폭이 줄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네. 마이너스 0.3% 정도로 끝났고요. 네. 코스닥은 바이오가 그렇게 많이 오늘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2차전지가 상승을 좀 제한을 하면서 음. 코스닥이 0.2%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참 2차 전지 갈 길이 옵니다. 진짜. 네. 예, 2차전지는 롤러코스터예요. 음. 어제 급등하더니 오늘 또 급락하고 네. 왔다 갔다 해서 막 호재 나오면 조금 올랐다가 네. 악재 나오면 다시 또 빠졌다가 다시 또 지하실 뚫고 막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아무래도 판매가 좀 전기차 판매가 늘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원하는 만큼 싹다 빠른 속도로 안 이루어져서 중국은 엄청 빠르고 중국에서 뭐 이제 1,000만 원짜리 전기차를 만들 정도니까 CATL은 홍콩 시장에 상장해서 잘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중국 뒷배가 워낙 크니까 사이즈가 이제는 완전히 역전 수준인 것 같아요. 저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저기 가잖아요. 제 후조라고 그 이선 도시 드디어 이선 도시 가요. 이선 도시 가서도 전기차 많은지 확인 좀 하고 올라오고. 일선 도시는 많아서 선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BYD의 도시니까 그랬고 지난번에 광저우도 꽤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네, 오늘 뭐 의료 정밀 섹터, 뭐 건설주, 운송 부품에서는 조선방산 이렇게 좀 상승했는데요. 오늘 조선방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조선은 삼성중공업만 8% 이렇게 올랐고요. 네. 다른 것들은 그냥 보합 정도 네. 수준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6.5% 네. 상승했고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는 한 1에서 3%씩 골고루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초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조정 없이 네네. 꾸준하게 이렇게 잘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가 특히나 좀 많이 올랐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스코가 이제 개최 앞두고 있는데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아스코라는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매년 120개국에서 400개 이상 기업이 참여를 한다고 하고 그간에 몇 개 기업이 이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면서 여기서 실제로 기술 이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이 학회전에 항상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곤 하는 경향이 좀 있죠. 네네. 그래서 뭐 루닛, 유한양행, LG화학 같은 국내 기업들도 많이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뭐 예. 해외 기업이 발표하지만 국내의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오늘 좀 같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내일 모레 그렇죠.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금리 인하할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더라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뭐 전문가들은 뭐 70%는 인하 확률 인하 전망을 한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뭐 내수 부진도 여전히 심각하고 이렇게 경기 하방 압력도 커진 상태에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잖아요. 워낙 강세를 기조로 가면서 무난하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반응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뭐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죠. 네. 네. 근데 뭐 금리를 인하한다고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까?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많이 빠진 이제 2차전지 주는 그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AMPC라고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요거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28년도까지 앞당길 줄 알았는데 2031년까지로 1년만 앞당겨졌다. 그래서 어저께 좀 호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7,500불 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거 폐지 시한이 2032년 말에서 2026년 말로 6년 앞당겨졌습니다. 25년이라는 설도 있던데. 아니에요. 내년도 말까지. 네. 예, 내년도 말까지라서 6년 앞당겨졌거든요. 이제 1년 남은 거라서 이거는 아직 남아 있는 좀 악재로 적용한 것 어제도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훨씬 더 큰 악재예요. 정말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저렇게 되면 좀 덜 팔릴 거야. 유럽은 아니지만 그게 좀 문제죠. 네. 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여전히 2차전지 업체들의 이 적정 주가가 현재 주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라고 코멘트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저평가 매력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아직 크게 반등할 거란 기대는 아직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선. 보통 이제 모두가 아니다 할 때는 가는데 여기에 뭐 아직도 22년도에 물린 개인들이 끊임없이 문의를 하고 있어요. 2차 전지 어떻게 해요?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분들이 이제 희망을 완전히 버리고 끝났다, 안 한다, 버리고 안 볼 뿐 안 보고 뭐 이런 식이 돼야 사실 심리적으로는 그때가 이제 반등이죠. 올해 보시면은 이제 건설주 누가 봤어? 아무도 안 보지. 그때부터 반등했고 증권주 누가 봐? 아무도 안 보지.
그때부터 받는 그런 정도의 외면이 음. 심리적으로는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관심이 많더라고. 네. 어제도 그리고 식당 가서 밥 먹는데 뭐 갑자기 뭐 하다가 우연히 또 주식 얘기가 나온 거야. 2차 전지 어떻게 하냐는 거야. 아 미치겠어 정말 할 말이 없어. 네. 네. 맞습니다. 그때 23년도 7월에 정점 찍고 벌써 2년 가까이 흘렀는데 아직도 좀 네. 반등이 요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 당첨자 또 네네네. 오랜만에 한 분 발표를 네. 해야죠. REPYC 리파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리파이C님 네, 책 당첨되셨으니까요. 저기 이름하고 성함하고 이름하고 성함 똑같은 거지. 성함, 주소, 전화번호, 주소를 책 받으실 주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댓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지난번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이 리파이가 맞다라는 걸 네. 인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린샷 이렇게 찍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어, 그런 네. 거 주시면 이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혹시 뭐 내가 리파이가 아닌데 막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분 없겠죠? 저희 각도기 시청자 분들 중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뢰 사회는 저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사회죠. 네,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주시죠? 어떤 책 주시죠? 아직까지 저기 그 우리 저기 뭐야 이영수 IT 신 네, 대표가 쓴 책이고요. 요거 끝나면 이제 조만간에 저걸로 넘어갑니다. 저 뭐야 평생 투자자. 네, 네, 무라카마 평생 투자자. 네. 네. 그리고 또 유상증자를 크게 한 기업이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네요. LS 마린 솔루션라는 LS 그룹의 회사가 2,783억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네. 와, 상당히 규모가 커요. 1,957만 주를 신주 발행하는데 기존 주식 수의 60% 규모입니다. 아주 안 좋아요. 네, 굉장히 크게 큰 규모. 이렇게 60%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 회사 사장이 그런 거 아니야? 저기 뭐야? 왜 상장 돈 땡기려면 상장해야 되는데 분할 상장해야 되는데 왜 자꾸 회사 시장에서 그러냐고. 거기잖아. 이 그렇죠, 회사가. 그렇죠. 어떤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이 개념이 없는 분위기인데요. 결국 이 회사하고 계속 가시면 결과가 좋다고 보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없잖아. 주주한테 뭘 해줘야 되겠다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분은 아니거든. 사회에서 떠밀려서는 할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밀물이 좀 강하게 오는 것 같아서 상법 개정 전에 그렇죠. 네, 그런 게 상법 많이 개정이나 개정 전에. 정책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하나 회사 남기고 다 상폐하도록 그거 해야 됩니다. 좀 유도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한 회사만 놔두면 다 상장 폐지해라. 그거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쓸데없이 시가총액이 높아. 그러니까 안 받아야 되는 회사들은 너무 많이 받고 받아야 되는 회사는 못 받고 적정한 시가총액을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좀 바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몸무게만 계속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이야. 비만. 완전 비만이야. 능력은 살찌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살만 찐 거야. 운동 능력 떨어지고 성장률 계속 떨어지지 뭐 이런 식이 되면. 네, 그래서 LS 마린 솔루션은 어디다 쓰냐? 일단 예정 발행가는 14,220원으로 전일 KRX 종가 대비해서 한 27% 낮은 금액으로 적용이 됐고요. 아직 확정 발행가는 아닙니다. 저것도 주가 올랐을 때 한 겁니다, 여러분. 차트 보시면 주가 고점 부근에서 유상증자 발표한 거예요. 아주 야갔어. 네, 근데 이제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쓸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유상증자를 할 확률이 높겠죠. 뭐 그 동안에는 뭐 그러면은 돈 써가지고 남겨준 거 있어 주주들한테? 없는 회사야, 내가 보기엔 거의. 네, 그렇죠. 오늘 누가 3천 LS를 확 먹어가지고 그냥 콧대로 그냥 납작하게 해줘야 되는데. 주주 행동주의요. 네, LS 저거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대주주 지분 많지 않아요. 네, 우리 형제들끼리 이제 손잡벌 와서 막 쪼개지고 있거든. 옛날 저기 한직하라고 이제 그거보다 더 심해, 내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거칠어져. 막 화가 나네, 막 계속. 네, 그래서 신규 시설은 어디에 한다? 라고 했냐면 이제 3,458억 원 규모로 투자를 할 건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투자인 게 기존 자기 자본이 2,000억이거든요. 네. 3,50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니까 자기 자본의 한 160% 넘는 네.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글로벌 해저 전력 케이블의 장거리 및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1만 톤 이상의 대형 포설선 건조를 위한 시설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대형 포설선 이게 뭐냐? 케이블을 이제 해저에 설치를 하려면 일단 싣고서 굉장히 무거운데 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수 선박이 필요해서
이거 관련된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는 한 마이너스 8% 떨어졌는데 뭐 희석 효과 감안하면 딱 그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LS 전선이 아마 대주주죠, 마린 솔루션에. 네. 전선이 유상증에 당연히 참여하겠죠. 안 하면 이건 좀 문제 있다고 봐. 대주주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네. 돈을 안 밀어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분들은. 그리고 정책 기대감 이것도 이제 계속 오늘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은 사실 오늘 내일 나온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던 게 기존에는 이제 상법 개정안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정 네. 등에 대한 이 분리과세, 뭐 배당 분리과세 이런 네. 법안들이 주요 기대감이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이 네. 주주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유도하는 정책들로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 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키움증권에서 대선 이후에 지배구조 개편에 주목하라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대선 후보들이 공약들을 많이 주식시장을 신경 쓰는 공약들을 내고 있습니다. 좀 네. 정리를 해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 집중 투표제 하면은 이제 소액 주주들의 이사 선임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소각을 한다. 일부 예외를 둔다. 이렇게 네. 했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 상법 개정은 아니고 자본시장법으로 좀 핀셋으로 좀 바꾸겠다 이런 거고 ISA 한도 확대. 요거는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네. 그 금투세 얘기 나올 때부터 ISA 저거 혜택 늘리겠다는 얘기는 계속 했는데 실현이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은 미국은 주는데 아직 한국은 없어서 요거 만들겠다고 하고 배당 소득은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예, 그리고 그 초과분은 20%로 분리과세한다. 현재는 비과세는 없고 15.4% 이율로 2천만 원까지 적용되고 2천만 원 이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이 되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이 이재명 후보 말고 이제 이소영 의원이 새로 발의한 법안은 저 내용이 없지만 네. 대선 후보의 공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리과세 공약이 포함이 돼 있어서 둘 다 배당 분리과세는 양쪽 모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뭐 배당 관련된 뭐 그리고 대선 공약들은 좀 이렇고요. 이거 이외에 특히 이제 자기 주식이랑 지배 구조에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뽑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경영권 방어 움직임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23년도에 세법 개정 이후에 자회사 지분을 추가 확보할 시에 배당금 수익을 입금 불산입하는 그 비율이 상승한다. 이거 말이 되게 어렵죠? 이거는 네.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부터 경영권 방어 움직임. 주주행동주의의 공격이 좀 앞으로 활발해질 테니 뭐 특히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다면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자사주를 고려해서 대주주 지분 좀 적게 갖고 있었는데 네네. 소각이 좀 소각을 많이 하게 되면 지분율 줄어들어서 네. 공격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뭐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 네.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에 주목하라라고 했는데 이 리포트를 이제 금융주 팔로워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 쓰셨는데 이제 커버하는 이제 금융주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자사주 한 23%, DB손보 15%, 네. 삼성화재, 하나생명, 현대해상, 삼성생명은 10에서 13% 사이, 네. 한국금융지주, 메리츠금융은 5% 정도씩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주목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산입 제도가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법인세법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이제 국내 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즉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모회사가 받으면 네. 결산할 때 이익에 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 부분은 일정 비율만큼 비과세 준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입금 불산입률은 출자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분율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네, 그 모회사가 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수익을 얻으면 100억 얻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법인세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입금 불산입한다는 거는 만약에 100% 불산입한다. 그러면은 그냥 안 받은 것처럼 네. 쳐준다라는 건데 소득 공제 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입금 불산입 관련된 제도가 위가 현행 개정 전이고요, 밑에 쪽이 개정 후입니다. 네. 네, 2026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가 됐는데 저 법안이 26년 말이 지나면 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제 23년도에 요 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시행이 26년 말까지 유예된 상태라서 내년까지는 이 법인들이 저 관련된 준비를 좀 해야 될 걸로 보여요. 네. 예를 들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떻게 바뀌냐? 상장된 지주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30에서 한 40% 지분을 보유한 네. 자회사의 배당금 입금 불산율이 현재는 90% 정도
입금 불산입 되는데 네. 그게 제도가 바뀌면 80%로 감소됩니다. 그만큼 비과세 받는 비율이 10% 줄죠. 그리고 이제 40에서 50% 정도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의 배당금은 원래는 100% 입금 불산입이었는데 80%로 급감하게 됩니다. 20%는 줄어들면 꽤 크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회사 지분율이 30에서 한 50% 정도 그 사이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지주사들은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요인이 매우 큽니다. 50% 이상으로 확대하면 아래 표에서 입금 불산율이 100%잖아요. 네. 그래서 전부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35%다 그러면 좀 더 취득해서 50% 넘겨야지라고 할 경제적 요인이 큰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회사 지분율이 20% 미만일 경우 입금 불산임률이 80%였는데 개정 후에는 30%로 급감합니다. 네. 이거면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래서 20% 이상으로 확대할 요인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큰 타격이기 때문에 자회사 지분율이 20% 미만인 이런 회사들은 20% 이상으로 확대할 요인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이제 금융주 중에 이제 수혜 기업이 뭐냐? 이 리포트에서는 이제 커버리지 금융주 중에서 모 회사가 법인인 기업 중에 지분율 50% 미만인 기업 몇 개 언급을 했는데 뭐 하나생명, 미래에셋증권, 뭐 삼성증권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봤어요. 그래서 하나생명의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은 상장 지주사 한화가 지분율 43% 정도거든요. 그럼 현재 제도에서는 입금 불산임률이 100%입니다. 근데 이게 개정 후에는 80%로 줄어들거든요. 네, 현재 지분율이 43%잖아요. 근데 이거를 50% 이상으로 확대하면 100% 입금 불산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 회사 입장에서는 뭐 다른 여건에 뭐 고려를 제가 뭐 하진 않았지만 그런 게 없다면 지분을 더 확대할 요인이 상당히 좀 크죠.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을 예를 들어 보면 비상장 일반 법인인 모 회사가 이제 미래에셋 캐피탈입니다. 지분 32% 갖고 있는데 현재 입금 불산임률은 30%인데 개정이 되면은 80%로 오히려 엄청나게 증가해 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땡큐지만 이왕 입금 불산임률이 이렇게 급등했으니 차라리 그냥 지분을 더 확대해서 배당을 더 많이 받자. 그럴 유인이 마찬가지로 크고 삼성증권도 마찬가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더블 카운팅인 거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입금 불산임을 해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은 자회사에서 세금 다 법인세 냈는데 25% 예를 들어 냈어. 네. 근데 그거를 모 회사로 지분만큼 넘기게 되죠. 근데 그게 또 25%를 또 내. 그럼 더블 카운팅으로 세금을 두 번 내니까 입금 불산임이 있는데 그 비율을 바꿔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겠죠. 네. 개정이 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불리해지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을 조금 더 취득하면 된다. 네, 회사마다 이제 경우가 다 다를 텐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런 여기에 속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을 늘릴 그런 요인이 크기 때문에 배당주 중에서 이런 환경에 속한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이 배당주 관련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요. 상법 개정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연합인포맥스 가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1번 제2탄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1번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인 상당히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 걸렸어요. 우리는 또 빨리빨리 민족이니까 또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좋은 것도. 반절 걸린다고 하면 5년 만에 되는 건데 하여튼 일본은 아주 안 좋을 때 시작을 해가지고 저점 때 시작해갖고 무려 주가 지수가 4배 올랐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